한때 필자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주스바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다채로운 색깔의 주스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모습은 환상적이었다. 하지만 이 주스들이 실제로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었다. 과연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이 단순히 기분 전환제일 뿐인지 아니면 진짜 영양소로 가득한 건강 음료인지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의학 잡지에서 과일과 채소 주스의 효과에 대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 주스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 이점을 기대한다. 하지만 주스를 짤 때 과육과 섬유질이 제거되면서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단순 당이 더 농축된 형태로 남게 된다. 이는 건강한 당 섭취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했다. 일부 연구는 과일과 채소의 생식이 주스보다 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식이섬유가 신체의 당 흡수를 조절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스로 만든 과일과 채소는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화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필수 영양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스가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신선하게 짜낸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C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으며 당근 주스는 비타민 A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채소나 과일을 먹기 힘들어하는 것보다 주스를 통해 더 많은 양의 채소와 과일을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특히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주스를 마실 때도 적정량을 지키고 가능하다면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주스를 고르는 것이 좋다. 또 과일과 채소를 주스로만 섭취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째의 형태로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기사를 읽고 난 후 필자는 주스바에 가는 횟수를 줄이는 대신 집에서 직접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다가 여러 가지 요리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주스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점들도 있지만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더 많은 영양상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전환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과일과 채소는 여전히 필자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필자는 이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즐기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건강한 삶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청년 민우가 살았다. 민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활기가 넘치고 병에 거의 걸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민우에게 면역력을 어떻게 그렇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민우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자연 속에서 건강을 찾으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할머니는 자연이 제공하는 것들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민우는 그때부터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조금씩 익혀나갔다. 첫 번째 습관은 식습관이었다. 민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다양한 견과류 및 곡물을 식단에 골고루 포함시켰다. 그는 정제된 설탕과 가공식품을 피하고 제철 음식을 섭취하는 데 주력했다. 건강한 지방으로 알려진 아보카도와 연어, 올리브 오일을 자주 먹었고 매일 일정량의 물을 꼭 챙겨 마셨다. 이로 인해 그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운동이었다. 민우는 매일 최소 30분 이상 운동을 했다. 달리기를 하든 요가를 하든 스트레칭을 하든 그는 꾸준히 몸을 움직였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세포의 순환을 돕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그는 잘 알았다. 세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다. 민우는 일관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며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했다. 또한 자기 전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책을 읽으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다. 민우는 스트레스가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감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고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로 인해 그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민우는 규칙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그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으며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건강 상태를 관리했다. 민우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도 자신만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다. 마을은 점차 활기가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곳이 되어갔다. 민우는 사람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내심 뿌듯함을 느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른 마을로도 순례를 떠나기로 다짐했다. 이렇게 민우의 면역력 강화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이드가 되어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대도시에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김유진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끊이질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 병원을 방문하면 항상 같은 말만 듣게 되었다. 충분한 수면과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목표였다. 어느 날 우연히 친구에게서 숨쉬기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고작 숨쉬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한번 시작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래도 시간이 많지 않던 유진은 출퇴근길의 지하철 안에서라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유진은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숨쉬기 운동 앱을 설치하고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다. 심호흡을 깊게 하고 천천히 내쉬는 것. 처음에는 이마저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몰래 심호흡을 하는 것이 약간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내쉬는 과정에서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 작은 변화는 그의 하루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던 느낌이 서서히 사라졌고 그로 인해 유진은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게 되었다. 점차 마음의 여유도 생기며 자신을 괴롭히던 스트레스가 차츰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숨쉬기 운동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날 무렵 유진은 종종 운동의 중요성이 몸의 느낌을 통해 스스로 드러났음을 깨달았다. 업무 중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긴장감도 몇 번 내 심호흡으로 가라앉힐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사소한 건강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고 있는 것 같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제는 깊은 숨을 쉴 때마다 스스로가 무척 건강해지고 있다는 확신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는 숨쉬기 운동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며 지친 일상 속에서도 나름의 안정을 찾고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다. 요가와 명상을 곁들여 자연과의 접촉 시간을 늘려가자. 그 전까지 삶에 쫓긴다 고만 느꼈던 시간들이 점차 삶을 즐긴다는 기분 좋은 순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유진은 더 이상 바깥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에 매몰되지 않게 되었고 감기조차 잘 걸리지 않을 만큼 건강해졌다. 그는 매우 혼잡한 도시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그 시작이 단지 숨쉬기 운동 하나였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놀라움이자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김유진은 이후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작더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렇게 숨을 깊이 내쉬는 단순한 행위가 나는 존재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이어나갔다. 네 번째 이야기 영양학의 세계는 때때로 의문투성이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음식이 건강에 좋다더라 는 말을 들으며 살지만 실제로 어떤 음식이 건강에 진짜 좋은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학이 말해주는 건강한 음식에 대한 진실을 길고도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미신 하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나나는 정말 완벽한 음식일까요? 바나나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 포타슘 함량이 높아 많은 이들이 건강 스낵으로 선택하는 과일입니다. 그러나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나 젊은 운동선수들에게 포타슘의 과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기보다는 개인의 필요에 맞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지중해식 식단의 일부분인 올리브 오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오랜 시간 건강한 식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는 많은 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 여러 가지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장질환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 관련 질병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과다 섭취는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슈퍼푸드의 왕이라 불리는 아보카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풍부한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고지방 식품임을 인지하고 과다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한 이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아보카도가 지방 흡수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단의 활용점정인 채소에 대해 논해봅시다. 브로콜리를 비롯한 푸른잎 채소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적정량의 채소를 섭취한 사람들은 암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살짝 익히거나 생으로 먹었을 때 영양소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예시들은 건강한 음식이란 단순히 소문이나 유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개인마다 필요한 영양소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의 도움을 받아 똑똑한 선택을 하고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